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후보 변호사시고 을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대첩 압승에 헌신했습니다. 저 강선우 검증된 유능한 팀플레이어입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필요한 사람, 우선 한 표는 2번 강선우입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강선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 투사같이 보이시지는 않는데 연설하시는 거 보니까 투사의 면모가 있으시네요. 원래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 예. 이렇게 얻어맞고 그러면 더 아픕니다. 네. 제가 나오시면 네. 항상 이제 후보님들에게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왜 출마했냐. 그것을 알아야 네. 유권자들이 또 네. 당원들이 국민들이 찍어줄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왜 출마했냐 하는 것 전에 이분은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을까? 왜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혹시 죄송하지만 자녀분이 장애가 있으신가요? 네, 발달 장애인이에요. 네. 밝혀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라서 이제 미국이 그게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네. 미국이 참 이 제도가 잘 돼 있는데 이걸 미국에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좀 이식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걸 빨리 이루는 방법이 정치가 아닐까? 정치가 가장 빠른 길이고 또 깊이 시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딸이 큰 도움을 주었다. 내가 복잡하고 장황한 질문을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엄마 심장을 따라서 가. 그 한마디를 했고 여기에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따님인가요? 네. 엄마 심장을 따라서 가. 몇 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 아이가 21살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가 2016년도니까 12살? 뭐 고만 할 때였어요. 시인인가 봐요.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아이. 이 친구가 그 발달 장애인들만 다니는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거기는 뭐 애견 케어과도 있고 바리스타 과도 있고 네, 그런 과도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복닥복닥 지내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제 그렇게 어울려 지내면서 본인의 어떤 고집 문제 행동 이런 게 본인이 생각해도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생님한테 그러더래요. 나의 선생님이자 나의 의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자기를 고쳐줬다고.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혜린이. 혜린이 어록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만들어야 돼요. 네. 오늘 아침에는 또 출근하기 힘들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하기 싫은 일을 인생에서 가끔 해야 돼. 그래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스승 맞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친구예요. 예. 그래서 그 심장을 따라서 시작한 일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도 좀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고편 정도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갈 길을 생각하면 설레고 행복하고 좋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도 사실 제가 어려운 선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라성 같은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당원 여러분을 만나 뵙는 이 과정, 날들, 시간이
행복해요. 예.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표가 적은 거지 저는 또 제 표만 놓고 보면은 많은 거예요. 아니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뭐 이제 아직은 초반이지만 뭐 중진, 다선 대개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재선 갓 재선. 갓 재선이시고 재선. 뭐 그런데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저는 큰 성취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왜 내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민주당 2기 이재명 지도부는 오늘은 잘 싸우고 그리고 내일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전국이고 사실은 대선을 지방선거 이후에 치를지 이전에 치를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혼란된 상황입니다. 탄핵이 재집권과 동의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탄핵이 재집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의 재집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더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고 더 아픈 곳은 더 아플 것이고 더 힘든 곳은 정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재집권의 준비를 아주 촘촘하게 해야겠죠. 그 재집권을 하는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해야 되는 그런 얼굴들이 가장 많은 곳이 외연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곳인 거죠. 민주당 많이 할 수 있는 정치가 있습니다. 저는 선한 정치의 힘을 아주 굳게 믿거든요. 내가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낸 세금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정당은 저는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누구 한 명은 국민의 삶을 끊임없이 그 끈을 놓지 않고 챙겨야 됩니다. 지도부 중에 누구 한 명은. 정치인 강선우가 갖는 목소리의 힘은 저는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그리고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그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한 명쯤이 이 지도부 구성에 들어가야지 탄핵이 재집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집권 한 번만 하고 그만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미래 또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꼭 필요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 공감이 갔는데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 어르신 말씀인데 네.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왜 강선우냐 하는 부분이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하셔야 1등도 하고 그러시지 않을까. 왜 강선우입니까? 제가 백운계 정어리 TV에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셨으면 아마 처음부터 1등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왜 강선우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네. 지금 제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총론 같은 그건 이제 민주당의 네, 어떤 그 당위성인데 것이죠.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은 네. 민주당이 잘 돼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네. 강선우가 돼야 된다 네. 하는 것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21대 국회의정 활동에 있어서 당장의 표가 되는 정치가 아닌 미래의 길을 만드는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표가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챙기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는 게 우리 민주당을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직접적인 성과들을 냈고 그리고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1대 국회 동안 한 이틀의 하루를 민주당 대변인으로 예.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프레임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적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써서는 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프레임 싸움의 삿바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실수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역으로 뒤집어서 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악마화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 대세를 온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을 기술적으로 실수 없이 정밀하게 정밀 타격 같은 거를 잘해온 사람으로 인정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런 기술은 어떻게 획득하셨어요? 사실 그 대변인 시절에 네. 기자들한테 평가가 네. 지금까지 겪어본 대변인 중에서 최고. 강선호 대변인이 이렇게 뭐 해주시면 우리는 너무 편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뭐 전공은 그쪽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메시지를 이렇게 다루는 거. 근데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좀 타고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혜린이가 시인인 것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혜린이를 닮은 거군요.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가장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보를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골라내는 작업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골라낼 때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 당을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이해도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류가 누가 지금 이 물길을 팠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를 때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대한 뭐 보상이라면 보상? 네, 그 결과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왜 강선우인가 그 네. 말씀을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더 잘 돕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정치를 했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이 이제 훌륭한 당이 되고 또 집권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그 지도부에 들어가면 우리 당이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나를 밀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너무 저로서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강선호 의원님 같은 분이 민주당 지도부의 한 축을 이루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정봉주 후보가 1등을 달리는 것도 이렇게 제가 그냥 가볍게 분석을 해보면 절마가 제일 잘 싸울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후보 가운데 싸움으로는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싸워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잘 싸워야죠. 기술적으로도 잘 싸우고 전략적으로도 잘 싸우고. 그런데 이 싸움을 하려면 싸움에 대한 동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최대한으로 끌어올수록 싸움에 유리하겠죠. 그럼 이 동력의 원천은 어디인가? 결국은 민심이거든요. 결국은 민심인데, 지금 현재 정치가 싫다, 시끄럽다, 맨날 싸움만 해 라고 고개를 돌리고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그럼 그분들의 지지를, 마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민주당의 싸움의 동력으로 가지고 올 것이냐. 사실은 그 일은 민생 개혁만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의 삶을 신경을 쓰는구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핵이 집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생개혁이라는 것 자체도 싸움이거든요.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답게 챙기기 위해서는 반대 진영과 싸움을 해서 그것을 획득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획득을 해온 그 식량이 이 싸움의 동력, 연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은 강선호 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자산을 당원들이 다시 발견하는 좋은 계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절대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듣고 싶은데. 사실 뭐 반전의 전략이 있냐, 반전의 카드가 있냐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원칙만한 전략이 없다. 이 원칙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만한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 원칙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가 잘 싸우나를 가려내야 되죠. 그래야 되는 숙제가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준비를 잘 하나를 잘 가려내야죠. 그 준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집권 준비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을 당겨서 보면은 민주당이 한 번 재집권하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의 폭을 더 넓히고 그리고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더 많은 마음을 모아주십니다. 그 역할을, 그러니 잘 싸우는 가려내는 역할, 누가 잘 싸우나, 누가 준비를 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준비에 있어서 집권 준비와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투자.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 좀 판을 넓혀가는 그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마지막 당원 한 분까지 만나겠다는 것이 저만의 어떤 카드? 전략입니다. 가끔씩 던지시는 이렇게 표정을 보면 싸움꾼의 면모도 제가 느껴가지고 움찔움찔합니다. 표고버섯이 조아님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괴물 진숙이 보다가 천사 선우님 보니까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네요. 우리가 일부에서 이진숙 후보자. 네. 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막 그렇게 뽑는지 그것도 이따 좀 여쭤보겠고요. 네. 나라님 민주당 큰 재산이죠. 강선호 의원님 최고. 감사합니다. 리님, 강 의원님 본인 자랑 어필할 때 겸손하면 안 돼요. 조이님, 보물 같은 따님을 두신 강선호 의원님 이제 알았네요. 응원합니다. 우도님, 강선호 의원님 같은 차분하고 냉철하고 치명적인 의원이 필요합니다. 아주 다른 때보다 더 응원 지지 댓글이 많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또님, 강선호 의원님 젊어 보이는데 21살 따님이? 예. 선경님, 엄마 심장을 따라가 심쿵. 그래요. 저도 참 록님도 저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셨는데 아까 오시기 전에 네. 출연하시다 그러니까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이 네. 강선우 성함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강하고 선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 강선우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아주 근사한. 그러게요. 예. 너무 멋진데요. 네. 이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게 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네. 아주 재미있는 삼행시가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황선홍 선수가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네. 개그맨 한 명이 아주 재치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황선홍 이름으로 네. 삼행시를 자기가 지어보겠다는 거예요. 황금의 발. 선수들의 희망. 그러니까 얼마나 황선홍 뿌듯했겠어요. 네. 네. 근데 홍명보 파이팅 그런 거예요. 그런 반전이네. 예, 아주 재미있었어요. 강선우, 강하고 선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 아주. 예. 감사합니다. 이런 또
지지, 응원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힘이 팍팍 나시죠?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예. 사실은 제가 뭐라고 얼굴 한번 직접 뵌 적도 없는데 거기 계신 지역에 투표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딱 2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예. 저도 선거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 이기는 것보다 즐기는 것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꼭 결과가 좋더라고요. 네. 예. 우리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저는 민주당이 더 크게,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현장에 가면은 이 민주당에 대한 이 애정, 그리고 현재 그 김건희 정권에 대한 그 분노, 그게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이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오롯이 받아내는 그릇이 돼야겠다.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면서 그런 다짐을 더 하게 돼요. 현장에서 뵈면. 네. 민주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슈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사실 지금 좀 고민하는 지점이 그겁니다. 탄핵 입법 청문회 청원도 이제 150만 이렇게 되고 윤석열은 이미 국민들한테는 심리적 탄핵을 당했다고 당했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탄핵의 온도가 100도까지 갔냐?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이 그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만한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도가 100도까지 못 끓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민주당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데는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 대세론이 아직은 그 레거시 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확실한 대세론이 굳어지면 저들이 저항 없이 투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직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또 이상한 일들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러하고 용산도 그러하고 그러면은 이게 확실한 대세론이구나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셔서 그게 녹아들어서 이게 쫙 분노가 더 올라가게 하려면은 저항을 최대한 민주당이 눌러야 돼요. 그 저항을 누르는 힘이 국회에 있습니다.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쁜 행정보다는 없는 행정이 좋고요. 나쁜 수사보다는 없는 수사가 낫습니다. 손발을 묶어놓는 저항을 하는 그 단위들의 손발을 부지런히 묶는 역할을 민주당이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들이 진짜 이제 그냥 투항하는구나 해서 대세론이 굳어지면 저는 이 탄핵이 100% 된다라는 확신이 생겨야지 이게 온도가 확 올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일을 더 부지런히 해야 될 임무가 민주당에 있다. 그래서 그 끓는 점까지 빠르게 도달하게 해야 되는 민주당의 임무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를 버려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안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계속 몰아가고 몰아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스스로도 나 한동훈이 살 수 있는 길은 김건희 정권 탄핵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민심의 바로 고 진짜 최전선에서 들을 수밖에 없도록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이러다가는 한동훈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도록 민주당이 그것을 명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숙제가 이기 지도부에 있는 것이죠. 이런 지적도 있죠. 이제 너무 친명일색으로 가가지고 과연 괜찮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가장 중심이지만 그래도 당이 좀 민주적으로 여러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 과연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집권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네. 흐름으로 가는 것인데 예전에 2024년이 아닌 조금 더 이전의 시대, 즉 사회적 자원이 지금보다는 더 풍부해서 먹고 사는 투쟁이나 생존의 싸움을 덜 해야 했던 시기에 소위 중도층, 소위 무당층은 저는 정치적인 가치나 그 정당의 모습을 보고 그때 가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그래도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이후, 포함한 이후에 저는 중도층은 매일매일 생존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조금 가져가고 나도 조금 가져가고 우리 둘 다 잘 살자는 그 절대적인 그 자원의 가치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 양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소에 무당층 정치에 관심 없거나 아니면 중도층은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이 정치적으로 일색이다, 누구의 일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 다양성을 보고 결국은 투표를 합니다. 이 정당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인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를 공략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민주당을 뽑았을 때 민주당 후보를 뽑았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직접적으로.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를 하는 그 논리의 다리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잘 이어졌다. 그러나 2024년에는 그것이 좀 그 다리가 끊겨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정책적인 다양성으로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 준비를 조금 더 두텁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뵙고 귀한 보석을 하나 발견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석은 이제 아참이세요. 좀 알아봐줘야 귀하게 쓰일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1등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제치고 가면 맨 앞에 가 있게 된다. 앞에 몇 명 없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들 계시. 예, 혹시라도 또 힘을 받고 싶으면 네. 우리 정어리 TV에 나와주시고 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네. 당원 동지들 또 네. 국민들께 한번 좀 지지를 한번 호소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축제입니다. 제게 표를 주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다. 얼른 와라. 라고 해주시는 그 당원분들의 마음과 목소리가 제게는 한없는 위로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남아 계신 그 당원 한 분의 손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번 8.18 전당대회 더 크게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로 만들도록 제가 제 역할 열심히 잘 해내겠습니다. 많이 손 잡아주시고 많이 함께 우리 웃으면서 좋은 축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이런 싸움판에 강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조금 숨이 좀 쉬어집니다. 우리 애청자님들도 그런 의견이 많아요. 팅팅님, 저는 강선호 의원님 웃음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고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파한 데서 자라니까 좋아하고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힘내세요. 강선우, 우선선우 그러셨고 아까 삼행시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잘 만들으셨다 그랬더니 최원상님도 도전하셨네. 하나만 더 소개해 볼까요? 강하게 싸워주세요. 선한 사람들은 매일 당하네요. 우리를 믿고 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들 대단하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강선우 후보 만나봤습니다. 그저께 나온 민영배 의원은 꼴찌예요. 근데 꼴찌가 아니잖아요. 저 순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생각하면은 무릎이 툭툭 꺾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싸워야 하고 나가야 하니 저는 정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당원이 한 분이실지언정
그분 손을 꼭 잡아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이번 전당대회 즐기고 있어서 오히려 너 그래도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함께 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듣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참 귀하잖아요. 전당대회가 축제잖아요. 맞아요. 황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가 좀 웃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맨날 싸움박질만 하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게 전당대회입니까? 분당대회죠. 예.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심장이 가는 대로 따라가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라고 지금 심장이 막 박동치는 것 같은데요. 저의 심장은 당원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가까우셨어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셨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그쪽 많이 보시는데도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신 의리파들 위해서 오늘 제가 더 많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름철 힘내실 만한 것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필성님, 앵커님 족발 어제 먹었는데요. 아들하고 3팩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강추입니다.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선경님, 저는 도가니탕 쟁여놨네요. 흐흐. 이향님, 애궁 광고 보는데 침이 저절로 꼴깍 군침이 질질. 언양 불고기는 먹어봤고 족발 사야겠습니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언양 불고기는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4차까지 다 완판됐고 이제 5차 사전 예약 받고 있는데 쟁여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고요. 족발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댓글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들요. 김일웅님, 이우리님, 아테나님, 정필성님, 김현주님, 한영숙님, 드래곤씨님, 그리고 햇살바람 구름비님, 삼행시 남겨주신 정어리 절찬리 모집중님, 방금 전에 삼행시 하신 분 성함이 어디 갔어요? 제가 잊어버렸네요. 방금 전에 삼행시 남겨주신 분, 예, 그분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수님께서 맨날 핸드폰으로만 보다가 TV로 오늘은 보고 계신다고 앞에 인사 주셨는데요. 예, 김영수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복더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해서 이겨내십시다. 벌써 이렇게 언제 월요일날 이번 주 어떻게 가나 했는데 벌써 목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이고 곧 주말이고 예 그러다 보면 말복하고 말복 전에 입추죠. 그리고 뭐 또 쳐서 오면 이제 그때부터 또 겨울 걱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시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죠.